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러니까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립니다.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또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까지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입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여론이 따가웠었는데 네. 조금 전에 여러 민생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앵커께서 환하게 웃고 계셔갖고 기분이 좋으시다고 느끼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6월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 여러 정쟁 또 뭐 그 여야별로 첨예하게 네.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만 보였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것은 민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모처럼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축하할 일이고요. 밥값 좀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네. 뭐 고액의 세비 받으면서도 하는 일 뭐냐 이렇게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밥값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어느 정당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났는데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생 법안 처리도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또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운동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동만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간에 어찌됐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모든 갈등과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21대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면서 22대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서로 합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될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합의해서 서로 간에 양보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오늘에서야 좀 실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결국은 이제 대통령 권력이 가장 큰 거니까요.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접었으면 좋겠고요. 여당에서는 여당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 야당도 여당하고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처리하되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그 두 가지 다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당초 방송사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민생 법안과 함께 재의결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이것을 과연 추진할 것인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 재의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앞서 민주당에서 사실 오늘 재의결을 하겠다,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입장을 바꿔서 오늘 일단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고 이 재의결은 다음 달로 미룬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재표기를 했더라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단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야 대표회담을 저는 의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 뭐 다음 달 초가 될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표회담 안에서 25만 원 지원법이나 아니면은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차상변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야 대표가 어느 정도 협의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미리 그러면 재표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서로 갈등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협상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일단 만들어주기 위해서 표결 시점을 뒤로 좀 늦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이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직접 25만 원 지원법 재의결을 28일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입장을 바꾼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잖아요.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는데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여전히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해봤자 통과되지 않는데 정치적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민주당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게 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오늘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역시 간호법입니다. 사실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직무 영역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8일 처리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여야가 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간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호법이 통과가 되니까 직역단체 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의사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단체에서 오늘 이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의료 종사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A법이 통과돼서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사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격이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네. 의료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의사분들 갖고는 이 폭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이미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었지만 이걸 제도화해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네. 못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변화하는 의료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서 여당도 대통령실도 야당도 한 부분씩 양보하면서 성과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또 28일로 예정돼 있었던 의료보건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그러니까 파업의 동력이 상실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정광기 대변인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 의사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당초 밝혔던 총파업을 처리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의사단체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초부터 간호법 제정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의사단체는 반발했기 네. 때문에요. 그건 중요한 어떤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의사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 간호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의료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간호사를 처음으로 네. 법적으로 인정해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 간호법 제정안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법 안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의사의 지시하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늦은 것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돼야 허겁지겁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 이거는 급하니까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좀 유감이고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밀리기 싫어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앞으로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단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총파업은 아마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의사들의 반발은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영역과 범위를 지금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두도록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호사도 의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이제 특히 PA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업무하고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의료 주체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 중대안으로 내후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그대로 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상당히 당으로서도 부담을 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항상 당위와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은 의료진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5년간 10,000명의 새로운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대란 또 응급실 뺑뺑이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더 진행됐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의료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당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게 거절되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조금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사단체들도 사실 지금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파업에 대한 피로감이. 의사단체들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현재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요.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견을 조율하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견을 조율하는 건강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 민심을 얘기를 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정 갈등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견을 내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으면서 불편하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윤한 갈등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실을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옹졸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까지 그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대통령실이 그걸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 요구를 어떻게 하면 수용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당대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만나기로 한 약속부터 파기한다. 대통령이 어떤 감정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정 관계에서조차 뭔가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불편하면 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일정 부분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고위 사흘 전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요청했던 사실을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본인이 직접 했다고 사실상 뭐 인정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간에 조율이 안 되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물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용산이 너무 벽이 높아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정 관계는 조율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면 공개하고 안 되면 공개하고 그러면 대통령실도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뭐 핵심은 그걸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정말 여당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느냐 안 해주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좀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그럴 뜻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에 퇴원을 했고 여야 대표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회담 회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의제 협상에 진전이 없다. 이해식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회담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자, 정광지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빨리 회담을 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회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제 선점을 위한 압박용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정말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제로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돌발 악재,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만 없었으면 이미 지난 일요일에 만나서 여야 대표가 정말 11년 만에 만나서 민생을 논하고 국회 정상화, 네. 또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의 건설적인 논쟁이 있었을 것인데 뭐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일 때문에 미뤄진 거죠.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하겠다라는 합의까지 거의 만들어낸 상황이고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내는 것은 민주당이 저간에 갖고 있는 이거 해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그리고 갈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여야 대표회담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이든 영수회담이든 그것도 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의제 선정이나 뭐 형식이나 시기에 관한 논쟁은 있겠지만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화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회의론이 의제 선점을 위한 압박용이냐 아니면 정말 이걸 무산시킬 생각도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압박용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무산시키기 위한 뭐 전 단계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네.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얼마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립적인 협상 주체로 나와서 정말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하고 뭔가 합의하고 그러면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거 아닙니까? 계속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하다못해 의대 증원 유예 얘기를 꺼내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협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고위 관계자든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를 만약 뭐라 할까요? 좀 창피 주듯이 이렇게 하는 곳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을 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합의를 해도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합의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의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압박의 성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도 독립적으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도 갖추고 그런 능력도 좀 갖추고 야당 대표하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